안녕하세요. 프라이드병원 대표원장 전용철입니다.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 꼭 수술해야 되는 건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언제 수술이 필요한지 꼭 필요한 내용만 간략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둥글둥글한 상완골두, 그리고 접시 같은 모양의 관절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어깨 관절은. 그래서 굉장히 가동 범위는 넓지만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관절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불안정한 관절을 유지할 때 필요한 것들이, 골성 구조물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부 조직들이 보완을 해줘요. 그래서 관절 와순이라고 하는 연부 조직도 있지만 이렇게 4개의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4개의 근육들이 회전근개라고 하고, 이러한 구조물들이 어깨 가동 범위, 우리가 움직일 때 쓰지만 불안정한 그 관절의 안정성을 부여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아픈 거예요. 팔을 들거나 멀리 뻗을 때 어깨 관절 주변에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고, 특히 상지가 머리로 들어 올라가는 자세를 하거나 옷을 입고 벗는 동작에서도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파열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힘이 빠지는 이제 증상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밤에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밤에 가만히 누워 있어도 야간통이 심하기도 하고, 우리가 똑바로 누워서 계속 한 자세로 잘 수는 없잖아요. 돌아 누울 때 어깨가 이제 눌리게 되면 많이 아파하는 게 회전근개 증상입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은 아픈 것도 그 주 증상이 되긴 하지만 힘이 빠지는 것이 또 그 증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분 파열일 때는 주로 많이 아파하지만 전층 파열로 진행되면 어깨가 이제 힘이 빠져서 숟가락질 할 때도 힘이 잘 안 들어간다든지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어깨에 통증이 있을 때 이렇게 뭐 쉬어도 보고 약도 먹고 치료도 해보지만 갑자기 힘이 빠진다고 하면 이미 좀 늦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꼭 병원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회전근개 파열 원인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건데,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파열이에요. 그래서 외상성 파열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퇴행성 파열이고, 퇴행성 파열이란 말은 많이 써서 건이 이제 누가 와서 이제 칼로 자른 게 아니잖아요. 많이 써서 닳고 헤어지면서 부분 파열이 진행이 되고, 그러한 부분 파열이 결국 전층 파열로 진행되면서 힘도 빠지고 하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가게 되고, 물론 부분 파열도 초기에는 40대, 40대는 충돌이라 해서 회전근개 그 위에 지붕이라고 하는 견봉이라는 뼈에 반복적으로 부딪히기도 하고, 마찰도 되고, 어깨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움직이면서 마멸도 되면서 하는 그런 충돌 증상이 먼저 시작이 되고, 충돌 증상이 오래 이제 방치가 되거나, 아니면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나 상체 위로 올려서 미장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같은 자세의 반복적인 동작을 하게 되면 결국 헤어진 힘줄이 파열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요즘 스포츠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어깨가 팔이 머리보다 위로 올라가는 동작인 테니스나 수영, 야구 같은 오버헤드 스포츠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회전근개 파열을 진행시키는 악화의 요인이 됩니다. 이제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오셨을 때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의 이제 그 섬세한 신체 검사를 통해서 이게 회전근개 파열인지 충돌인지 아니면 이제 오십견인지 감별을 하게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먼저 찍고 견봉의 뼈 모양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신체 검사를 통해서 근력 저하가 있는지 아니면 상체를 쭉 들어 올려서 충돌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MTcan 테스트라 해서 엄지가 어깨 그 아래로 간 상태에서 버티기 했을 때 잘 버티는지 이제 그런 걸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이제 의심이 되면 초음파나 이제 MR을 통해서 회전근개가 이제 부분적으로 헤어졌는지 아니면 부분 파열이 한 50% 이상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아예 전증 파열인지는 우리가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조기 진단이나 주사 등의 처치를 할 때 이제 초음파를 주로 보게 되고, 초음파에서 이제 파열이 의심이 되면 MRI를 찍어서 파열의 양상이나 회전근개 건의 그 퀄리티, 질, 지방 변성 유무 등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이제 통증 완화시키는 비수술적 치료, 그리고 결국 터진 파열된 건을 봉합시키는 이제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열의 정도와 연령, 그리고 직업, 활동력, 통증의 정도와 기간, 그리고 환자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같은 스펙트럼에 있는 거예요. 회전근개 파열만 떡하니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고 충돌 증후군으로 갔다가 부분 파열로 갔다가 결국 이제 수술이 필요한 전증 파열로 가게 되고,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통증이 완화가 주된 치료이기 때문에 어깨가 상체로 머리보다 올라가는 자세를 피하게 하고,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주사치를 통해서 통증을 호전시킬 수 있고, 그러면 웃자란 그 충돌이 되는 견봉 밑에 두꺼워진 뼈를 깎아야 되냐고 이제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예방적으로 뼈를 깎을 필요도 없고, 뼈를 깎아도 자세가 안 좋으면 결국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결국 안 부딪히게 하는 자세를 만들고, 그 견갑골의 이제 밸런스, 앞으로 기울어진 견갑골을 세운다든지 뒤로 모으는 그런 이제 재활 치료하는 게 더 좋고, 부분 파열로 갔을 때도 바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보다는 통증 완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분 파열도 결국 전층 파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 꼭 와서 병원 와서 확인해 보는 게 좋고, 증상이 크게 없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은 병원 와서 체크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충돌 증후군이나 부분 파열은 물론 바로 수술할 필요 없이 통증에 맞춰서 치료를 하면 되고, 부분 파열이 이제 50% 이상 파열이 진행된 경우에는 물론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 봉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분 파열이 50% 이상, 그리고 전층 파열인 경우에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빨리 이제 봉합을 해주는 게 좋고, 그 이유는 전층 파열이 돼서 회전근개 질이 안 좋아지고 퇴축이 이제 말려 들어가는 퇴축이 심하게 되면 결국 봉합의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또 여기서 더 방치하거나 계속 주사만 맞고 해서 늦춰지면 관절염이라고 하는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이 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 봉합이 불가능한 파열이기 때문에 결국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어깨가 이제 몸에서 이제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죠. 나 아파요 하면 방치하거나 약만 드시지 말고 가까운 정형외과 가서 꼭 평가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분 파열이에요 얘기를 들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부분 파열도 결국 파열이 더 진행되기 때문에 3개월 혹은 6개월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서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게 좋아요. 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고요. 어깨 통증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몸이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 시그널을 무시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이제 정형외과 전문을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회전근개 전층 파열로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조기에 알아서 파열에 따른 봉합술의 결과도 좋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수술 없이도 호전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지속된다면 참지 마시고 가까운 정형외과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